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해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대비 전략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채널 꼭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힘이 꽤나 좋았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빠르게 안정시키긴 어렵다라는 뉴스 안에서도 우리 시장을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줬고요. 또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G7회의와 FOMC 회의가 있지만 시장은 눈치를 보지 않았고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런 반등장에서 어떤 이슈에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 50분간 생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그 이야기 잡아보시고요. 수익률까지 빵빵하게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마쳤을까요? 마감 시황 만나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나란히 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먼저 거래소 먼저 보시면요. 네, 대형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 보였고 보시는 것처럼 3,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1.8% 상승했고요. 포인트로는 52포인트가 넘게 끌어올려줬습니다. 종가 2,944포인트 선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전약 후 강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장중 고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오늘 성공을 했던 하루였고요. 1.09% 상승, 포인트로는 8포인트 넘게 올렸고 종가는 777포인트 선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한 점은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그래도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다만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수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팔자세 보여줬지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2천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제가 화면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많다 보니 말도 정말 많고 해석도 다양한데요. 그 안에서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조곤조곤 따뜻한 말로 투자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금융 현장을 직접 경험하시기도 하셨고요. 국내 시장부터 글로벌 시장, 암호화폐 시장까지 수익률로 두루두루 섭렵하신 올라운더 마스터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장 되돌아보고 내일 시장도 든든하게 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더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얼른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휴대전화 꺼내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저희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생방송 50분간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꼭 지금 시작해 미리 들어오셔서 수익률 빵빵한 종목 이야기 또 다양한 코멘트도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을 결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7일에 공략을 했던 종목 솔트룩스입니다. AI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무려 9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줬는데요. 일단 공략일이 한참 전이었는데도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최근에는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익률 어마어마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종목은 4월 21일에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에 미래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9%가 넘는 대단한 수익을 기록해줬는데요. 조용히 담았는데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역시나 앞서 만나봤던 종목과 같이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새롭게 해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앞으로의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이 또 있습니다. 5월 12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STO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50%가 넘는 수익을 또 기록을 해주셨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최근에 9,200원 선까지 올라갔던 수익률로 증명해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묵직한 수익률 계속해서 기다려보시고요. 다음은 지난주 월요일에 가장 최근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신재생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라고 기분 좋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기분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줬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무려 11%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을 해준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때 미리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미리미리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돌아올게요. 네, 100억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말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에 앞서서 오늘은요, 지난주 월요일에 전력 설비를 한번 눈여겨봐라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미리 담았을 걸, 그런 후회도 되는데요. 이분과 함께하면 치킨이 아니라 소고기입니다.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마스터 함께하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소고기를 저희가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저도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프닝 때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G7이라든지 FOMC와 같은 빅 이벤트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벤트를 포인트로 잡고 제가 봤을 때 네. 회담을 하면 일단 북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되면 남북 경협 관련주들끼리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요. 네.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짚어주셨지만 뭐 반도체, AI,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회담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스터님. 저희가 그래서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G7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지금 주제라고 할 거는 사실은 원래 주제가 일단 공동의 상생, 뭐 그리고 공동의 대응 막 이런 부분이 원래 주제가 됐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관세 협정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주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로 대외 활동을 시작하는 데뷔 무대가 될 텐데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 국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큰 주제로 부각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회담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관세 협상이라든가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뭐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는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유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AI에 관련돼서는 세계 전체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밀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크게 대치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FOMC 관련해서도 사실은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97% 이상의 확률로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SEP이겠죠. 일단은 그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 일단은 그 고용이라든가 물가에 대한 전망 그리고 향후의 금리 방향성에 관한 점도표가 중요할 텐데 사실은 지금 대외적인 여건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에 물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유가와 관련돼서도 최근에 유가의 급등이 나온 배경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리 두 번이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워낙에 강하게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뒤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세거든요.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6월 달 들어서 27조 8천억 원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거는 지난 5월과 대비했을 때 무려 36%가 상승된 유동성이거든요. 돈의 힘으로 올리는 장세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여건에 비해서도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G7, 뭐 FOMC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과의 협정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다만 한 가지의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뭐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유동성 장세는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다만 대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글로벌적인 빅이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보기보다는 큰 틀로 일단 관세라든지 큰 틀로 흐름을 체크해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유동성이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큰 리스크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자 또 이야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 매수의 기회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도 되실 것 같은데요. 화면 우측 하단에 보이는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저희 팍스 통신망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다양한 섹터에서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을 한화 시스템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중동 전쟁 이슈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슈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과 손을 잡고 시스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한화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그 배라든가 이런 게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역풍이 불면 안 되고 순항이 불어야 이렇게 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바람을 잘 타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특히 한화 그룹 자체가 지금 그 바람을 상당히 잘 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방산 기업 노스롭 그루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와 이제 그
다체계 그 대공 방어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오.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근데 MOU라는 건 언제든지 엎을 수 있거든요. 양해각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엄청난 방산 기업과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 수출 산업 중에 하나가 방산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의 경쟁자가 되면 우리는 되게 위축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 협업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리조선소 인수와 관련해서 지분이 60%가 얘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종도 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인수하는 비용이 들어갔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적자지만 앞으로 MRO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얘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 가치를 상당히 높게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그림 자체가 조선과 방산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 두 가지를 지금 등에 업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강력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사실은 매수의 손가락이 나가진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사 보고서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그 목표 주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가장 높게 산정한 데가 53,000원이고 대부분이 4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4,000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엄청 비싼 가격이긴 한데 그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해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정말 나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긴 나올 건데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뭐 21선까지의 조정을 기다린다거나 하는 신규 매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규 매수로 무작정 접근을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잘 잡고 전략을 짜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겠고요. 보유자 영역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조방원이 핫한데 그중에서 조방이 들어간 거면 사실 엄청난 주목을 받는 종목인 거잖아요. 네. 이 바람을 잘 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슈를 계속 팔로우업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D&D 파마텍을 가져왔고 몇몇 종목의 뉴스가 사실 이 업종 전반을 이끈 것 같아요, 오늘. 네. 대사 이상 관련해서 치료제, 메쉬 치료제가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임상 이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세를 보니까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D&D 파마텍은 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바이오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암이라는 게 그 1순위 단어였거든요. 네. 암과 관련된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요새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웰빙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 그리고 성인병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일단은 내시라든가 비만, 아니면은 탈모, 뭐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종목들의 특징은 뭐 그러한 일단 웰빙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메쉬 치료제라고 해서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내시였습니다. 비알코성 지방 간염이었는데 그 명칭이 2023년도에 정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코올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장에 쌓이는 지방이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쌓인 지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간 경화 그리고 나중에 간암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치료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그러한 치료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한 군데 있기는 한데 지금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먼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만 해도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임상 이상에서 유효성 평가를 했는데 기존의 치료제와 비슷한 효과를 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동성이 좋을 때, 시장이 좋을 때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상한가 잔량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부터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메세라라는 기업의 기술 수출을 한 부분이 있는데 원래 경구용 비만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젯바운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주사로 맞잖아요. 네. 그런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먹는 비만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회사인데 사실 그것도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이고 일단 기술 수출 자체가 전인상 단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받는 로열티 수입에 대한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30%가 올랐으니까 시총이 1조 3천억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런 종목은 정말 야수의 심장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그 우락부락하게 야수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런 종목은 제가 소녀의 심장이라 차마 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비만이라든가 비알코성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 대사 이상성 지방 간염에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시장의 이슈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놓아두고 볼 종목 다만 급등했을 때 따라붙기보다는 좀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졌을 때 빈집 공략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는 두 대에 공격적인 접근은 하지 말자라고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 이야기를 진짜 쉽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D&D 파마테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빈집 공략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으로 두지만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따라가지 말고 약간 관심이 멀어졌을 때 빈집 공략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빈집 공략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 우측 하단에 보이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를 열어뒀습니다. 생방송 50분간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지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마스터님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스캔해서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인데요. 정부가 AI 사업에 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AI 신설 직책이 생겼는데 좀 찾아를 보니까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서 일 경험이 있는 분이 올라가셨고 오늘 네. 보니까 네이버도 좀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는 증권사 호평이 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AI 소프트웨어가 뭐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모든 거에 시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IT 시조가 삼성 SD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오.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건 사실은 삼성 SDS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이버라는 기업이 원래는 삼성 SDS의 사내 벤처로 시작을 한 기업이에요. 거기서 이해진 의장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삼성 SDS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기업이긴 한데 사실 최근까지도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오늘 10조가 넘는 이 기업이 정말 20% 가까이 상승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받쳐준다는 얘기기도 하고 사실 삼성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전 정권에서 조금 힘들었던 기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가 일단 디지털 포메이션과 관련해서는 삼성 SDS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이버의 인맥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지금 하정우 수석이라고 그분이 사실 오늘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정우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때 네. 영화배우 하정우를 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했으면 그렇죠. 그렇게 밀어낼 수가 있는가? 이건 저 거의 그렇죠. 역대급입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오. 정말 그 영화배우 하정우님이 참 슬퍼하셨을 하루 같은데 대신 제가 애도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S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크게 어필된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과제로도 남아 있지만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실질적인 주가 상승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이재용 일가가 오너 일가잖아요. 근데 이재용 회장 일가가 오너 일가인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 SDS의 지분을 블록딜로 판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부각됐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반대 현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분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거나 하는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형주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도 상당히 좋습니다. 원전도 좋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본 그런 실질 가치 대비에도 너무 많은 기대감이 반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앞으로 지수가 3,000이 되고 5,000이 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런 종목들이 더 오른다기보다는 지금까지 힘을 못 썼던 앞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오르지 못했던 진주 같은 종목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시세에 동참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시청을 하시고 열심히 들어와 주시고 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조방원 너무 좋다. 너무 주목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럴 때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봐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삼성 STS 앞으로 유망하게 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략을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알려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보이듯 팍스 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지금 보이시죠?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며 저희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삼성 STS뿐만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는데 아직 못 오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 시장이 주는 힌트 얻어보시고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시장의 이야기까지 같이 파헤치면서 투자의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3부가 잠시 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올게요.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백억 마스터 플랜 3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3부도 알차게 준비해봤는데요. 중동의 분쟁이 빠르게 사그라들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섹터들이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고민도 되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이런 중동 이슈 관련해서 저희가 어디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정책 방향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정책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AI라든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매출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정책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일관된 방향성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그리고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마지막에는 종목까지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예전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마스터픽으로 안내해 드렸던 종목들 몇 가지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뭐 일단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종목을 왜 말씀을 드렸든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창투사 관련해서 사실 AI 관련된 투자를 조금 많이 깔아놓은 그런 기업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퓨리오사라든가 리벨리온 같은 엄청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던 부분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매수를 했을 때 조정을 받았었는데 좀 단기 악재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좋은 기업은 악재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종목은 골라내면 기다림의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조금 다르게 안내해 드린 부분이 있어요. 얘는 STO 관련주는 맞지만 사실은 보안 관련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 관련해서 지금 3대 이동통신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패스라는 인증 앱을 꾸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큰 매력도를 끌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제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SK 이터닉스가 만약 저같이 일단 신재생 에너지계의 올라운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컨셉은 이겁니다. 종목을 설명드릴 때 그냥 종목이 아닙니다. 올라운더 같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라운더라고 해서 여기도 대충 알고 여기도 대충 알고 여기도 대충 알고 뭐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올라운더가 아니라 얘도 제대로 하면서 얘도 제대로 하고 이 기술을 토대로 여기까지 확장을 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셔서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들어오셨을 때, 안 들어오셨을 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시잖아요. 이거 찍을 시간 없으신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일단 화면에 계속 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쟁 얘기를 할 때 저는 기분이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평화주의자다 보니까 이런 전쟁 얘기를 할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계속 투자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점이 조금 우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들이운 짙은 전운이라고 해서 어두운 제목을 써봤는데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상황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있었던 사건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무인기가 이란을 공격을 했죠. 이란 최대 가스 정제 공장을
공격을 했고요. 명분은 이거였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핵무기에 관심이 없고 다만 핵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말로는 뭐 우리가 독자적인 공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3일에 첫 공습을 했는데 11일부터 미국에서는 이란 지역에 중동 지역에 그 자기네 자국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양국의 싸움이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의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도 쉬지 않고 이란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국민들에게 피하라라는 그런 대피령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주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전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의 중재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중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싸워야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단은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개입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G7에서 여기에 관련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뭐 사망자에 관련된 부분은 숫자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건 아닙니다만 최신 데이터로 봤을 때 이스라엘 21명, 이란의 224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중동 분쟁에 관련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닌데 대외의 전쟁에 우리가 합류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얻을 것이 있거나 지켜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입니다. 핵 농축 권리를 포기 못해라는 입장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핵 농축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60%를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60%를 넘어가면 얘네 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 5%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이 60%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얘네는 수개월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란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우리는 핵을 활용하려고 농축 기술을 배우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게 이스라엘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란의 입장은 핵 농축 권리는 포기 못해라고 했는데 예전에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 핵 농축은 그냥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가 얘기를 안 들어서 계속해서 협상이 지연됐고 계속 협상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6차 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만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스라엘 입장은 이겁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온갖 비리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뭔가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 이란을 공략한 겁니다. 왜? 우리가 철수랑 영이랑 이렇게 원래 사이가 좋았는데 나중에 싸우잖아요. 싸우면 일단은 영희 같은 경우에는 철수랑 친해지고 싶을 때 남의 욕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끌어들이자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자서는 조금 힘에 부칩니다. 얘네도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되게 대공 체계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걔가 뚫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스라엘도 지금 입장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겁니다. 트럼프는 관대해.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이야.
이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미국도 쫄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나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이용을 해서 트럼프는 자기의 인기 또는 협상력을 과시할 대상으로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 요약을 했을 때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중동 분쟁이 심화됐을 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 어느 정도 수주 동안 이 전쟁이 진행될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섹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산 기업이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이 그렇게 큰 상승을 보였던 거고요. 가스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원유의 가격이 상승되면서 여기에 관련돼서 뭐 흥구석유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대체해야 되니까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만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고요. 뭐 재건, 금, 안전자산, 경기방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전쟁을 봤을 때 그냥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공중전이었어요. 그리고 공중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드론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드론의 역할이 이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드론의 역할이 부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돼서 안티 드론이라든가 카운터 드론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 뭐 안티 드론은 일단 드론 자체에 그러한 체계를 무력화하는 거고요. 카운터 드론은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런 걸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론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 드론 전쟁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드론과 관련된 기술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드론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특허와 함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부품이라든가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드론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전쟁이 전체적으로 계속 유지된다라기보다는 이 전쟁으로 인한 그 양상을 보면서 드론과 관련된 기술력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드론은 현대 전장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이라든가 UAM이라든가 얘기를 할 때 계속 드론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론이 저비용의 고효율 최첨단 무기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드론 한 대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전에 쓰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쓰였던 드론의 한 대 가격이 66만 원꼴이었다고 해요. 근데 입힌 피해 규모가 이거 몇백 대로 뭐 1조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용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역할을 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드론 무시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가 드론으로 인한 전쟁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드론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걔네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안티 드론 전략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터 드론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동의 카운터 드론 시스템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드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라고 했는데 인도에서 약간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키스탄에서 중국산 드론을 사용해서 인도를 공격했을 때 인도는 자국의 기술력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중국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측면에서 인도의 드론 업체들이 급등을 했어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대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을 펼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키워드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키워드를 어스럽게 그렇게 충족시키기보다는 그 키워드를 딱딱 맞추는 그런 종목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찾아낼 테니까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키워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항공 MRO 많이 들어보셨죠? 유지 보수 정비를 MRO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MRO 관련된 그러한 종목. 그 다음에 미래교통수단 UAM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드론을 사람이 탈 수 있을 만한 크기로 크게 키운 게 UAM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술력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도 똑같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나왔죠. MRO, UAM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AI 기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합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여기서 뱅커님이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럼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종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급하게 마스터 종목을 드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많아졌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어서 올라운더 종목 또 하나 나갑니다. 자, 이 종목이 포함하고 있는 섹터는요. 우주, 항공, 방위의 3박자입니다. 지금까지 방위라든가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지금 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 종목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아이언돔을 따라서 골든돔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종목이 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 왜냐? 골든돔을 했을 때 가장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스페이스 X거든요. 근데 스페이스 X라든가 나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나사, 블루 오리진은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회사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까지도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수주 잔고가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1년 매출액이 1,000억이 좀 안 돼요. 그러면 수주 잔고가 9천억이라는 건 9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매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UAM, 드론, 그리고 항공 MRO, 골든돔 모든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기업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여기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차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인데요. 많이 올랐을 것 같죠? 안 올랐습니다. 왜냐? 너무 큰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매기가 중소형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련돼서 월봉사고로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는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요즘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항방인가요, 마스터님? 우주항공 방위 3박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인지 그 자세한 종목명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면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